네, 오는 15일부터 주말이나 평일 밤 시간대에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건데 반쪽짜리 정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개선점은 없는지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병원이 열지 않는 시간대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밤 시간대나 주말에 아프면 전 국민이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6시 이후고요.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입니다. 또 언제든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 지역도 전체 시군구의 40%인 98개로 확대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초 코로나 기간 동안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규제가 너무 많아져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네, 시범 운영할 때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규제도 풀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질병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방문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경련으로 병원을 찾았었다면 한 달 이내에 위경련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위경련 약을 처방받았던 병원에서 감기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거의 다 규제가 풀어진 것 같은데 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까? 네, 약 배송이 여전히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약국은 39%, 일요일에 여는 약국은 15%에 불과합니다. 또 막상 당번 약국을 찾아가도 처방받은 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약국 접근성도 똑같이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제도 이 완화의 취지를 조금 무색하게 하는 규제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약 배송을 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의료 영역이라면 의약품 배송은 현물이 오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며 배송 과정에서 변질과 오배송을 막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약회사가 직접 연계돼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분야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있군요. 해외도 약 배송이 불가합니까? G7 모든 국가를 포함해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처방약은 원격 복약 지도를 받고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약사가 약을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비대면 진료는 먼 얘기 같았는데 이만큼 진일보했잖아요. 우려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